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파트너 조본 부장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장밋빛을 기대하며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장밋빛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호실에 임차업체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 맞추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분들 몫입니다. 분양영업사원의 이야기에 어설프게 분양대금의 10%의 계약금만 가지고 80%에서 90% 대출이 나오고 수익률이 10% 가까이 된다고들 하니 아파트의 갭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 준공 즉시 바로 임대를 맞추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가 같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분양가 2억의 작은 사무실을 분양받았을 때 잔금 70%의 대출, 금리 연 3%로 투자자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후 공실이 생겼을 때를 가정한다면 2억의 70%는 1억 4천만원, 금리 3% 하면 대략 1년 이자가 420만원이 나오고 월 이자로 나누면 대략 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공실이지만 대략 10만원 정도의 일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공실이 생겼을 때 45만원 정도 비용 지출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앞선 예는 지식산업센터 기준 최소의 면적과 금액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1개 호실이 아닌 2개 호실을 하면 월 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겠지요. 소규모 투자자분들에게는 절대 가벼운 금액은 아닙니다. 한 예로 금정역 SKV1센터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금정역 GTX로 투자 관련 많은 인기가 있었고 2020년 10월경 준공되었고 전매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임대를 못 맞추거나 하여 공실률이 대략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평, 공실당 최소 이자와 관리비 등 40만원이 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대략 10개월이면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정역 인근으로 지식산업센터 매매 가격이 평당 분양가 대비 200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 대략 4천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으니 손해는 아니네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 경험 없이 투자자분들의 적당한 투자 금액을 넘어 여기저기서 빌리거나 대출 등을 통해 큰 돈으로 큰 꿈을 갖고 크게 투자를 하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만듭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 시 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대금을 납입하며 매매 대금의 10%를 매도인에게 주면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 혹은 매수인 중 100명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수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없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협의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는 100%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장밋빛 투자에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임대를 맞출 때까지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 관리비 명목 등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잔금 치를 여력이 되지를 않아 시행사에 10%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 해지를 해달라 한다면 시행사로부터는 두 가지의 답변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금 10% 혹은 계약 후실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받고 계약 해지를 해주는 착한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일명 성공적으로 분양이 마무리된 현장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고 입주가 안 되는 몇 개의 호실에 대해 계약 위반 관련 10% 계약금 몰취와 분양가를 더 올려 재분양할 수 있기에 계약을 포기하는 계약자와 재분양할 수 있는 시행사 등
서로에게 좋은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명 망한 현장입니다. 망했다는 것은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호실 임대도 안 되는 현장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잘 되고 임대가 잘 된다면 이런 걱정들은 안 하겠죠.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분양 영업사원들의 100%다 지식산업센터 전문가라는 착각에서 잘못이 시작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계약 수수료만을 위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계약 유치를 합니다. 그 이후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등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계약 당사자들인 분양자와 수분양자들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분양 계약서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계약 항목이라는 법적 책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현장이라고 시행사가 나쁘거나 절대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관련 시행사의 큰 잘못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100% 계약자의 책임과 과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리를 한다면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서로 협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분양자는 본인이 납입한 10%의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하지만 분양자 입장에서는 절대 해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까지 들어간 비용과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 수분양자와 10%의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반환 등으로 계약 해지를 해준다면 계약 해지 호실의 재분양 관련 어려움 등으로 그 시행사는 거의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일명 망한 현장은 주변에 입주할 업체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지식산업센터들을 건축하는 지역과 현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입주 기간이라고 대출 잔금 및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수분양자들의 잔금과 소유권 이전 관련 기간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 계약서상 무이자 대출은 건축 기간 동안이며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수분양자 몫으로 된다는 계약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분양자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은행에 40%에서 50%에 해당되는 중도금 이자를 납입합니다. 평균 시행사와 은행은 준공 후 3에서 4개월 정도까지 중도금 대출 상환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신용에 타격을 입고 신용도가 내려갑니다. 또한 시행사에는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한 이자와 최대 연 17%에 해당되는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어떤 시기든 비용을 마련하여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그 후 거래도 안되고 공실로 남겨진 호실에 대해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와 관리 비용 등으로 매달 비용이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본 부장이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계약 담당자가 어느 정도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 후 임대를 진행하는지, 예를 들어 블로그나 홈페이지 및 인근 부동산과 연계 등도 필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쉬운 돈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영업사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자분들도 책임감 있게 투자 물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본부장의 임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투자 실패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분들의 경험 및 피해 사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628-7078 조성일 본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